네, 보신 대로 이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은 정치 교체를, 국민의힘은 정권 심판을 내세워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0.73%, 1%포인트도 안 되는 득표율 차이지만 부산의 득표율을 보면 정권 심판의 열망이 더 강했던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부산 지역 득표율 현황 좀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노준철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전체적으로는 초접전이었는데 지역별 득표 현황을 보여주는 그 그래픽 있지 않습니까? 그거 네. 보면 색깔이 아주 명확했거든요. 맞습니다. 예, 부산은 역시 윤석열 당선인의 강세가 매우 강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부산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더 많은 표를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모두들 사실 예상을 했습니다. 네. 다만 관건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 그렇죠. 이거였죠. 예.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겠지만 선거 기간에 민주당 선대위는 40%, 현실적인 목표를 40%를 넘기겠다 이렇게 네네. 잡았고요. 반면에 국민의힘 부산 선대위는 60%는 넘길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예. 여야 대선 후보 득표율 현황 다시 한번 보시죠. 네. 대선 득표율을 보면 윤석열 당선인의 부산 득표율은 58.25%,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38.15%였습니다. 양당 모두 목표치보다는 2%포인트가량 밑도는 수준입니다. 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역별로 더 살펴보면 윤 당선인은 부산 모든 구군에서 득표율 50%를 넘겼고요. 특히 해운대구 60.9%, 수영구 60.8%, 금정구 60.7%, 서구 60% 이렇게 4개 구는 60%를 넘겼습니다. 네. 지역 구도가 다소 약해지긴 했다지만 적어도 부산에서만큼은 이 정권 심판이 확실히 더 우세했다는 게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네. 사실 뭐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중요하지 않은 지역이 없겠지만 각 후보들 부산에 많은 에너지를 쏟아온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어느 정도 이렇게 에너지를 쏟았던 거예요? 네, 공식 선거 운동 기간에 여야 양강 후보들은 똑같이 네. 3번씩 부산을 찾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산의 전략적 요충지로 보고 부산에 공을 들인 것은 비슷했다고 봅니다. 예. 또 확실한 3파전까지는 아니었지만 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예. 지지층은 또 확고히 있었습니다. 네네. 지지세가 꾸준했거든요. 이재명 후보는 부산 출신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의 고향, 정치적 고향이라는 점을 등에 업었고요. 윤석열 당선인은 전통적인 보수층이 많은 부산에서 정권 교체 분위기를 탔고요. 안철수 후보는 부산에서 나고 자란 부산 토박이로 각각 고정 지지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승부처 중 하나죠. 사전 투표 직전 윤석열 당선인이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에 성공했습니다. 예. 이 야권 단일화가 부산 유권자들의 결심에 큰 영향을 줬고 그리고 야권에 더 유리한 선거 구도를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결국 이제 두 후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 전체적으로는 네거티브가 이번 선거에 큰 화두가 됐지만 어떤 지역 정책과 공약과 관련해서는 저희도 좀 주의 깊게 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정책 대결, 공약 대결 다시 한번 저희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네. 정책 공약들이 나왔었는지요? 네, 맞습니다. 부산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놓쳐서는 안 되겠죠. 네. 반드시 짚어봐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거는 대선 후보가 낸 지역 정책 공약이 대부분 다 비슷했습니다. 예. 공약 비교 그래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양강 후보가 발표한 부산 공약을 보면 가덕 신공항부터 2030 월드 엑스포, 부울경 메가시티까지 우선순위만 다를 뿐 정책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런 정책 공약이 부산의 미래고 수건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정책 대결은 심심하게 끝났고요. 그래서 후보별 정책 공약이 지지 후보를 바꿀 만한 핵심 변수로까지는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예. 하지만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어느 후보든 뭐 누가 되든 부산의 현안은 정해져 있는 거고 맞습니다. 네. 앞으로 이거는 또 명백하게 잘 추진이 돼야 된다는 부분인 것 같은데 네, 실천이 중요합니다. 예, 그걸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번 대선의 또 중요 변수였던 2030 청년들의 표심 이 부분은 여야가 어떻게 좀 대응을 했는지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해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부터 확실히 더 두드러진 부분인데요. 예. 2030 세대 표심 변화가 투표 지형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다들 긴장을 했습니다. 그런 분석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대선을 앞두고 여야 선대위마다 청년층 표심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 부산 선대위는 청년 상임 선대위원장 5명을 주축으로 2030 선대위까지 따로 꾸렸고요. 이에 맞서서 국민의힘 부산 선대위는 39살 이하로 꾸려진 청년 대변인단과 청년 보좌역을
새로 운영했습니다. 2030 청년들이 선거 전면에서 직접 뛰며 청년의 시선으로 청년의 삶의 보탬이 되는 지역 맞춤형 청년 정책을 내놓는 모습이었습니다. 비록 선거 전략을 짜는 거였지만 선거 전략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청년 정책을 짜는 여야 선대위의 이런 네. 모습, 구상과 고심과 대응, 바람직한 모습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지방선거에서도 이런 모습 계속 좀 이어지길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노준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